건강정보를 알려드리는 무량기 TV입니다.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자동차가 휘발유를 원동력으로 하듯 인체는 음식을 통해 흡수한 3대 영양소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중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6만 100조 개에 달하는 체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게 된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초조해지는데 이는 뇌세포에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뇌는 체내 당분의 약 50%를 소비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이다. 우리 몸은 짜증을 유발함으로써 당분을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가라앉는 것도 당분이 뇌의 진정작용을 돕기 때문이다. 이처럼 탄수화물은 인체 대사에 있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남은 분량은 지방으로 축적되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에너지 보존은 모든 만물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숲속 다람쥐도 겨울을 대비해서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어둔다. 문제는 과다한 축적이다.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지방을 과다 축적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여유가 없었다. 지구의 생태계는 양육강식의 지배를 받아왔다. 거북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다로 가는데 기다렸다는 듯 갈매기나 물고기 떼가 나타나 잡아먹는다. 살아남은 극히 일부만이 종족을 보존하게 된다. 자연계의 순리란 이런 것이다. 도망 다니느라 바쁜데 한가하게 앉아 영양을 보충할 틈이 있겠는가.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홉스는 주저인 리바이어던을 통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쟁을 지향한다고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인간 사회는 시위, 싸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굶주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코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으로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인류는 법이 없었다면 동물들처럼 서로 잡아먹기 위해 매일 싸움을 벌였을지도 모른다. 어느덧 풍요의 시대가 되어 도망과 추격은 영화 속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지금 인류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인위적으로 얻은 것이며 그로 인해 지금 겪고 있는 비만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역설이지만 인위적인 법을 통해 평화를 초래하듯 인류는 인위적인 절제를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양 의학은 나무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눈병이 나면 눈만 고치려 하고 치아에 병이 나면 이를 고치려 든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의학은 숲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졌다. 인체를 우주로 해석함으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기 때문에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어 진료를 하게 된다. 이처럼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은 이론상의 출발부터가 다르다. 또한 서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세균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세균과의 전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 유익한 것만 남겨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의학은 동양 철학에 의거 자연 친화적인 발상에 의해 인체를 유지, 치유시키려 한다. 인체 정화의 기본은 전통 한의학의 메커니즘을 따른다. 물론 한의학에도 문제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은 비방비책에 의존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 자기만의 노하우에도 함몰되어 있다고 할까 오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화가 어렵다. 이런 단점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전통의학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치유법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인류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은 겪었지만 지방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은 한 번도 겪지 않았다. 도망 다니기 바쁜 상황에서 장기보험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몸속 지방분이 남아도는 상황은 인류가 탄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분의 지방분은 혈관을 돌아다니고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이것을 단식을 통해 제거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물 단식을 하면 포도당이 없이 지방산끼리 강제 결합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혈액의 산성화로 이어진다. 피가 산성이 되면 뼈에서 칼슘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약해진 뼈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오랜 단식으로 인해 지방세포는 저장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 요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물로는 지방을 닦아낼 수 없다. 물 단식은 지방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육의 약화를 부른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에너지의 소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또한 피가 산성인 상태에서 체내 효소는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는데 효소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대사 이상을 의미한다. 비만인 사람이 물 단식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은 바로 이런 급작스러운 대사 이상 때문이다. 단식을 할 때는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공급하여 기름때를 녹여준 뒤 생리활성 물질인 알파, 베타, 세타 물질로 면역 체계를 완성시켜 주어야 한다. 나는 아직도 이 물질이 우리 신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신의 치유력을 가진 물질이라는 사실만 어렴풋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의 메커니즘을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파헤쳤건만 결국 그 첫 페이지조차 열지 못했다. 내가 알아낸 것은 자연은 너무나 신비하여 인간의 얄팍한 이론을 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불과하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심리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할 때 자연은 아주 조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알파, 베타, 세타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공유하면 함께 건강해지는 무량기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